결론은 K의 식품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면 어쨌든 CJ 대한통운이 7일 배송을 하겠대. 알리하고는 이미 계약이 돼 있어. 그러면 저는 쿠팡은 새벽 배송에 당일 배송으로 올 수 있지만 결론은 1일 배송이라는 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CJ 대한통운 일반 택배사가. 그러면 알리랑 지금 실제 계약을 맺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그거로 진행한다면 알리는 식품회사들을 더 많이 꼬시겠죠. 제가 봤을 때 컬리나 오아시스랑 쿠팡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신선식품의 공급 영역이 저는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은 물류망을 중심으로 조금 전국망을 지금 확대해갖고 공급하는 형태가 아예 이제 자리 잡아져 있고, 그래서 뭐 옛날엔 쿠세권 얘기했지만 요즘은 웬만하면은 막 도서상간 지역 아닌 이상 쿠팡이 전부 다 지금 당일날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 다 세팅 셋업이 돼 있고요. 전국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대도시들은. 그러나 오아시스나 마켓컬리는 아직도 제한적 배송 영역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쪽이 물류망에 대한 어떻게 쿠팡을 쫓아가겠어요? 쿠팡이 지금 몇 조를 들여갖고 물류망을 셋업해 놓은 거라 지금 오아시스랑 마켓컬리는 그 정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지금 셋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분명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류망의 차이가 결론은 공급망에 이제 선택적 영역을 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확장성 부분은 분명히 오아시스나 마켓컬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은 시장성을 확보하는데 분명히 쿠팡보다는 더디고 시장성이 없다라는 건 다양성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면은 쿠팡이나 쿠팡이 갖고 있는 판매되는 제품의 SKU량이 훨씬 월등하거든요. 마켓컬리나 거기에 오아시스에서 갖고 있는 그런 식품이라든지 신선에 대한 품목 양에 비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선택은 계속 이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알리 이제 해외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한다라고, 저는 식품 시장은 감히 제가 좀 논하건데 해외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이렇게 쉐어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그거의 공급자는 우리나라의 플레이어들이 공급하는 형태다 보니까 분명히 양면성을 좀 띌 것 같긴 한데 알리에도 공급하고 로켓을 하는 쿠팡에도 공급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 있지만 가격적인 차등을 월등히 두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은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슈하기 위해서 돈을 막 쏟아부어서 예를 들어 계란 한 판에 10,000원이어야 되는데 3,000원에 공급한다. 하지만 이게 영속적으로 지속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쿠팡이나 오아시스나 마켓컬리가 파는 단가 체계로 올라올 텐데 그렇게 되면 과연 경쟁성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얘네들이 막 튀어서 올라가지는 못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이런 식품 시장이나 콜드 시장의 궁극적인 거는 물류망을 갖고서 얼마나 신선도 있게 빠른 시간 안에 배송하느냐라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동네에 있는 슈퍼체인이라든지 조그마한 영세 소상인들의 공급망도 좀 체계화돼 갖고 가지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갖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다양성들이 확보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일방적으로 공룡만 사는 세상은 있을 수 없거든요. 공룡을 같이 보자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해서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가 조금 내용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조금 쿠팡과 마켓컬리 오아시스는 좀 차별성이 있고 해외 기업인 들어와서 이런 식품 시장을 좀 이렇게 점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택배 쪽 파트고 생활물류 쪽의 파트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저희 물류센터에 들어와 있는 화주사들의 지금 현재 움직임도 그렇고, 알리가 올해부터죠. 신선식품, K 신선식품 업체들한테 엄청난 메일을 보냈어요. 물론 저도 메일을 받았고, 수수료, 아시죠? 수수료 없이 바로 입점하고 최대한의 광고 노출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입점이 된 업체도 워낙 많고 저희 회사도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판매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중단을 했는 상태인데
저는 알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에 25년도에 알리의 마케팅이 어떻게 펼쳐질 거가 솔직히 저는 되게 궁금해요. 얼만큼 더 비용을, 1조 5천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쏠 거며, 소비자들한테, 구매자들한테 과연 어떤 혜택을 주면서까지 얘들이 이 공세를 펼칠까라는 게 저는 걱정이 좀 사실 되게 궁금한데, 내년에 어쨌든 일반 생활 잡화, 그냥 빗이라든지 알리에서 워낙 대박 쳤었던 미니 청소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다 했어. 한 만큼 해먹었고. 그래서 이제 얘들도 그거의 한계성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결론은 K의 식품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면 어쨌든 CJ 대한통운이 7일 배송을 하겠대. 알리하고는 이미 계약이 돼 있어. 그러면 저는 쿠팡은 새벽 배송에 당일 배송으로 올 수 있지만 결론은 1일 배송이라는 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CJ 대한통운 일반 택배사가. 그러면 알리랑 지금 실제 계약을 맺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그거를 진행한다면 알리는 더 많은 식품에다가 손을 대겠죠. 식품 회사들을 더 많이 꼬시겠죠. 왜냐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통관의 시간이 있고 물론 최대한 지금 일정을 빨리는 하고 있다지만 어쨌든 통합물류센터가 오픈되기 전까지는 알리에서 뭔가가 하나라도 좀 소비자들을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부분. 저는 그게 식품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론은, 저희가 예전에 냉동물류 할 때도 그랬지만 중국에서 들어왔었던 닭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는 더 많이 하겠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해산물? 이런 것도 더 많이 하겠지. 그럼으로써 쿠팡하고의 어떠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알리는 더 많이 찾겠지. 중국 기업의 오늘 괜찮은 회사들 대량으로 들어와. 한국 물류센터로 집어넣어. 니네 이거 이번에 우리의 마케팅 전략 상품이야. 라고 해서 뿌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소비자들을 계속 구독을 시키겠지. 그러면서 저는 내년에 제 개인적 생각은 어쨌든 알리는 식품군을 많이 홍보할 것 같다. 많이 판매를 할 것 같다. 거기서 매출을 좀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는 역시나 같은 의견. 마켓컬리라든지 오아시스 이쪽 부분은 스퀘어 양이 한정적인 부분인 거고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진짜 없는 거 없잖아요. 진짜 다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사업적인 차별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잘 먹고 뭐 좀 잘 팔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양보를 해주시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 사람들 결론은 입점시켜 놓고 잘 나가. 그러면은 똑같은 상품 마트가 딱 붙어서 나가고 있어. 이거는 부분은 물론 회사에서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론은 그 회사를 믿고 입점한 회사들이잖아. 그럼 뭐야 결론은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 살아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적당선에서 좀 나와서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지. 단 얼마라도 금액이 쌀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맛에. 그렇지만 생태계? 라고 하면 생태계를 조금은 대기업에서 큰 회사에서 조금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참 식품 시장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이런 공공재나 소비재에 대한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상품의 퀄리티를 암묵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조건 싸다고, 예를 들어, 빗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빗이 1,000원짜리냐, 2,000원짜리냐, 3,000원짜리냐의 차별성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막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퀄리티가 좋고 기능적으로 좋겠느냐라는 걸 잘 모르죠. 근데 식품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동일한 제품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선택은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방면으로 보는 게 식품 산업의 소비의 트렌드가 점점 변하고 있다라는 게 약간의 하이 퀄리티, 내가 조금, 왜냐면 헬스케어를 지금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의 건강,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내가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아갖고 내 소득을 조금 더 내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하겠어 라고만 소비자들이 접근하진 않고요. 그에 따라서 매년 실질 소득, 소비자들의 주머니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문제겠지만 식품 산업은 무조건 싸고 곰곰이 만들어졌다고 거기에만 집중해갖고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 게 소비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곰곰이 많이 생기는 곰곰 브랜드가 많이 생기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썩 좋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들도 시장에서 존재해야 되니 뭐 하나의 그냥 뭐 판매 채널로 하는데 곰곰이 원 고유의 상품을 만든 그 기업보다는 떨어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마진을 더 취하는 구조로 취할 수밖에 없고 가격은 더 싸게 파는데 어떻게 좋은 걸 쓸 수 아니야. 있겠어요. 공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이나 뭐 품질로 얘기하자면 뭐 차별성이 없겠지만 절대적인 그걸 만드는 제조 과정이나 품질을 따지고 보면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 그게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보긴 하는데 어찌됐든 좀 증가되는 거는 경쟁의식은 느껴진다.